508명,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 2020년 강원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청년층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SNS상에서 보내는 자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이들 작성자들을 모두 구조해내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자신의 팔과 손등에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여러 번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단체로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하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과시하지만 대부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 더 좋아하니까 더 관심 있게 봐주니까 더 심하게 긋고요. 또 안 보이는 곳에 긋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SNS에서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는 대학생 김세현 씨. 게시글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유해 사이트 신고를 한 뒤 강원도 자살예방센터에 제보합니다. 3달 동안 김 씨가 찾아낸 게시글만 해도 100여 건에 이릅니다. 선생님도 자기한테만 뭐라 하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는 이렇게 SNS에서 찾은 게시글 작성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자살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020년도 기준 20대 사망자 가운데 절반인 54.3%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기 징후를 포착해도 이들을 사각지대 밖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SNS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세현 씨와 같은 대학생 모니터링단 37명이 지난해부터 SNS상에서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모두 1,400건이 넘는 게시글을 찾았지만 타인이 볼 수 없게 차단한 것이 전부. 작성자들이 의료적 지원을 받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됐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리는 분들에 대한 신고 작업을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의 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DM으로 보낸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10명 가운데 9명은 자살 전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나 일상 속에 홀로 고민하는 자살 위험군을 방치하지 않고 징후를 미리 발견해 전문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